네? 제가 대출 사기를 쳤다고요?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번 달에도 생활비 모자라겠는데 여기저기 대출금 이자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가니. 여보. 내 오늘 배달할 곳이 많아가지고 좀 늦겠다. 알겠어요. 아참, 그리고 당신 어디 돈 빌릴 데 없나? 왜? 이번 달에도 생활비 빵꾸 나게 생겼다. 집주인이 밀린 월세도 빨리 달라고 난리고. 대출 받을 데 없나? 우리한테 대출해줄 은행이 어딨노? 이 장사 저 장사 말아먹고 이미 제3금융이랑 대부업체랑 대출 받아서 나가는 이자만 200이다. 아휴,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반이라도 줄면 숨통이 좀 트이겠는데. 아, 사장님 아는 분이 대출 관련 일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물어볼게. 알겠어요. 대출 이자 때문에 고민이 이래도 많으시네요.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노.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사장님께 전해드렸는데 대출 알아보고 계신다면서 예. 예, 맞아요. 현재 그 대출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좀 많아요. 제3금융이랑 대부업체에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신분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시면 금리 낮은 상품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야,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보내주신 건 확인했고요. 저희가 고객님 그 3금융권 대출이랑 현금 서비스 대출 대신 갚아드릴 건데,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제1금융권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면 그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현재 갖고 있는 이자보다 훨씬 적어져가지고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이 신용등급 먼저 올려야 되니까 기존 대출금부터 갚아드리고 좀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오, 진짜네. 여보세요. 그 대출 상환된 거 확인하셨죠? 네. 그 대출 상환됐으니까 신용평가원 전화하셔가지고 신용등급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하라는 대로 신용평가원에 전화해 신용등급을 올려달라고 했고 신용등급이 올랐습니다. 이제 은행 가셔가지고 그 대출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가져오라는 서류 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등본 3장, 재직증명서 3장, 도장, 공인인증서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로이어 은행 가셔가지고 그 4천만 원 신용대출 받으셔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 말고 무조건 신용대출로 받으셔야 됩니다. 4천만 원? 그 정도 대출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대신에 신용등급 상승 사실이랑 제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 제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 은행에서 이 대출 용도도 물어볼 건데 이 부동산 매매용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 4천만 원 대출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내은행 가셔가지고 5천만 원 신용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안 될 건데요. 아이고,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 신용등급 상승 사실이랑
그 방금 전에 로이어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은 거 절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케네은행에서 5천만 원,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내내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미리 갚아드린 돈은 이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되고 그 수수료 1,000만 원은 저한테 현금으로 주시면 됩니다. 예. 야, 수수료가 많은데요. 아, 그리고 오늘부로 6개월 안에는 절대로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금리로 갈아타는 프로세스라 가지고 이 신청 잘못하시면 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싼가 아이가? 그래도 뭐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안 나가니. 이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열심히 일하면서 원금도 조금씩 상환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점차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대출 사기를 쳤다고요?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자, 대출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때 아닌 대출 사기라니요? 어우,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그렇죠. 굉장히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너무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빨리 그래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순진 씨는 남편이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많았습니다. 대부업체와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서 매달 이자만 약 2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많은 이자를 내야 했기에 생활은 늘 적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대출 관련 업을 한다는 김동우 씨를 알게 됐는데요. 오순진 씨의 제3금융권 대출 등을 대신 갚아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현재 갚고 있는 이자보다 훨씬 적어져서 좀 나아질 거라는 건데요. 그렇게 김동우 씨 회사가 오순진 씨의 제3금융권 대출 등을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올린 뒤 김동우 씨가 시키는 대로 은행 세 군데에서 총 1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이후 월 이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오순진 씨는 원금도 조금씩 상환해 나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진 씨가 대출을 갈아타고 4년 후 경찰서에서 대출 사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자, 순진 씨가 지금 4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잘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 대출 사기라니 무슨 말입니까? 김희준 변호사님,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오순진 씨 상황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김동우 씨가 다니는 회사는 저신용자의 대출 원금을 대신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신 지급한 대출 원금과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금융 브로커였는데요. 네. 김동우 씨와 김동우 씨 회사의 대표는 은행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것이고요. 사기죄로 기소돼서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정도는 대출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순진 씨 사례만 해도 4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네. 오순진 씨 같은 분이 두세 분만 더 있어도 대표는 사전 구속돼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동우 씨는 적극 가담한 경우면 대표와 같이 구속될 것으로 보이고 단지 월급만 받고 진짜 업무인 줄 알았다면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순진 씨가 대출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해서 한 건데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순진 씨도 사기죄의 공동전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야, 이상한데요. 예. 오순진 씨 입장에서 보면 제3금융권 대출을 갚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1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인공은 자기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바뀐 거죠. 대출을 목적으로 불법 브로커한테서 돈을 빌려서 대출금을 갚고 신용등급을 올렸고 다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신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으로 당초의 대출금을 갚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올려서 다시 대출을 받고 김동우 씨 회사가 대신 갚아준 대출금을 갚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오순진 씨의 자산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오로지 대출 이자를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요. 신용등급을 올린 것도 불법이고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것도 불법입니다. 자,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게 일단 누구에게든 돈을 빌려서 대출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김동우 씨 회사는 오순진 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올려 제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1,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공의 자산 상황은 그대로인데 신용등급만 올라가게 되고 금리는 내려가게 되어서 대출 시장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네, 뭔가 시장을 좀 왜곡시킨, 교란시킨 그렇죠. 그런 형이 되네요. 네. 자, 그런데 오순진 씨는 이런 방법이 불법인 줄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김동우 씨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김동우 씨가 오순진 씨에게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과 신용등급이 상승된 사실,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순진 씨는 김동우 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김동우 씨가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그러니까 은행에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줬을 것인데 오순진 씨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출해 준 것이니 오순진 씨도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네. 설령 오순진 씨가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있는 이상 형사처벌됩니다. 불법을 저질렀는데 누구는 법을 몰랐다고 해서 봐주고 누구는 법을 알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야, 전 좀 이것도 궁금한 게 사기를 칠 작정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속인 게 됩니다. 형법상 행위에는 법을 위반하는 적극적인 행동, 즉 자기와 법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는데요. 오순진 씨의 행위는 부작위가 됩니다. 오순진 씨는 대출 상황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직원인 김동우 씨가 말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해서 이러한 상황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오순진 씨는 대출 당시 자신의 신용 상황에 대해 말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따라서 오순진 씨는 자신의 신용 상황에 대해 말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아, 참 순진 씨가 조금 생활이 어려워서 이자만이라도 좀 줄이고픈 마음에 그렇게 했던 건데 어떡하죠? 순진 씨를 좀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법원의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 이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떠한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진 씨도 형사처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아,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싼 이자를 찾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순진 씨 같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를 보면 대출 구조가 언뜻 보면 합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불법 브로커들의 제안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최근 경제가 어렵다 보니 과도한 대출금과 이자 부담에 대출 상환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불법 브로커들의 제안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구조가 불법 브로커가 처음에 대출 원금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갚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밝혀지고요. 네. 다 같이 한 번에 기소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은 약 30명이 한꺼번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건 법원에서 안 통하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이 사건처럼 대출금을 또 대신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불법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순진 씨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는데요. 이를 법을 위반했다는 의미의 위법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형사상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